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 학년도 한양대 문과 수시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큰 전형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특기자 뭐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인원으로 본다면 교과는 뭐 200명, 그리고 종합, 그리고 논술, 그리고 특기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시랑 주로 종합 위주의 전형을 본다 보시면 되고요. 자, 한양대 교과 같은 경우는 전형 방법은 교과 100입니다. 수능 최저도 없어요.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전국에 고등학교가 1000개 넘는다. 교과 100이다 284명. 전교 1등만 해도 사실은 거의 200명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전교 1등도 꽤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양대 교과 100 전형은 거의 최저 못 맞추는 전교 1등들이 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 선도 뭐 이거는 주로 추합을 전부 포함한 것은 아니지만 2017, 2018, 2019년까지 대체로 모든 과에서 상당한 어떤 극상의 어떤 합격권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거의 전교 1, 2등 또는 뭐 거의 3, 4등 전교권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6개에서 서울대, 연대 뭐 같이 쓴다고 봤을 때 추가 합격도 실제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경영학부 같은 경우 거의 작년 2019 학년도에 350%라면 거의 3배 이상 돌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마지막 그 소위 말해 문 닫는 합격선은 이것보다 높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능 최저 없는 어떤 전교 1등의 경연장이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교과가 나름대로 좋지 않다면 다른 걸로 역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좀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점수를 좀 비교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양대 종합전형 같은 경우 특이하게 종합전형 100이에요. 역시 최저도 없어요. 근데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추천서 없는 것도 당연하지만 자기소개서도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인데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는 우리는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교과를 정량적으로 보진 않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로 학생부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에 뭐 이렇게 나름대로 출결 약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상을 일단 먼저 보죠. 4번. 그 다음에 5번 자격, 6번에 이제 진로 희망 보지 않고 7번에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 교과보다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9번의 독서보다는 10번의 행동 특성을 이렇게 주경하게 봐요. 그래서 보통 발전 가능성, 전공적 합성 이런 것들을 다른 학교들은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역량 그리고 비판적인 역량 창의적인 역량, 그 다음에 소통.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긍정적으로 왜 그걸 하게 됐느냐, 계기라든가 끌어가는 동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제시하는 비판적인 능력, 종합적인 능력 이렇게 보겠지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행단으로 보면서 종합평가를 하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자소서도 없고 기본적으로 전공적 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크게 보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년별 영역별 비중 없이 유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면에서 행단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성취도 평가. 말씀드렸듯이 교과를 정량적으로 넣진 않아요. 그렇다고 교과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 100이니까 교과를 전혀 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거는 수치화된 등급을 보지 않는 거지 원전수 표준편차 이거는 같이 반영을 하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도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활동 별 중요하지 여기지 않죠. 그게 뭐냐? 우리는 정조적 합성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종합 성취도를 평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양대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수상, 창의적 체험, 세부 능력, 그리고 행동 특성 이렇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수상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수상의 개수라든가 내가 그리고 경시대회, 교내 우수상 어떤 상이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평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수상 같은 경우는 보통은 상을 타는 경우만 4번에 입력이 되고 나머지 학생부는 기록할 수 없다.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바로 수상 경력의 내용은 다른 영역에 기재하지 못하는데 그럼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역량이 다른 데에 나타나면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수학 경시대에서 상을 탔다. 그러면 수학 세특에서 수학을 잘하는 거 있다. 수학에서 남들 동아리 활동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내용이
굳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그 해당 수상은 기재되지 않더라도 연관된 역량이 드러나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 수상도 단순한 정량적인 것보다 수상을 통해서 이 학생에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연관시켜서 평가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교과를 정량적으로 보지 않고 교과 자체는 보지 않지만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거기서 나와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평가에서 제외하는데 블라인드 처리는 하느냐?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 블라인드는 처리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원점수 등급 표준 편차는 하긴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교과를 보진 않지만 그래도 교과의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세특과 연계성을 통해서 역량을 보고 있기 때문에 타 학교에 비해서 내신 그 자체를 평가한다라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다. 특히나 독서와 연관된 전공적 합성과 연관된 독서 활동도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수상을 하고 그런 탐구 주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관된 독서는 확인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행동 특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담임의 그 고유한 의견이라서 학생한테 불리할 수 있지 않냐라고 보지만 나름대로 인성 관련 부분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 특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나 혹시 재수생 같은 경우 내가 내년에 재수한다고 3학년 2학기를 만약에 무단결석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행동 특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양대 종합전형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본적으로 내신을 보지 않는다. 맞긴 맞지만 다른 부분 또 확인은 한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상과 창치의 세부 행동 특성을 많이 중요시한다. 따라서 내가 자소서를 내지도 않고 추천서를 내지도 않기 때문에 학생부 자체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학생부가 충분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한양대 종합을 내고 만약에 학생부를 내가 자소서나 추천서를 보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소서나 추천서를 받는 전형을 보는 학교의 학생부 종합을 추천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본인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양대 논술 같은 경우 인원은 상당히 적게 뽑지만 기본적으로 논술 반영비율이 높아요. 역시 여기도 학생부 종합이라서 교과 자체를 정량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보죠. 그래서 실제로 논술이 좋다면 수능 체제도 없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도전해 볼 만하죠.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문과 논술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정계 쪽하고 인문계 논술이 달라요. 인문계 논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90분에 1200자 그 다음에 가를 참고하여 재심은 이해해야 되죠. 나를 비판하고 결국 나를 이해하고 이 둘의 연관성을 통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찾고 비판적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지문 다와 라를 이해한 상태에서 공통점을 찾고 해결방을 제시해야 되죠. 사실 학생의 의견보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 다를 이해하는 능력, 비판적 분석 능력, 그리고 공통점 찾는 비교 능력,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종합적 사고 능력을 보여주지만 어쨌든 국어 지문이나 논술 제시문에 대한 어떤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죠. 그런데 한양대 상경계열 논술로 오게 되면 1번은 사실 분량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배점도 50점. 물론 형식은 인문계 논술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번으로 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한양대 상경계 문과는 수리 논술을 보게 되죠. 실제로 배점도 50점이지만 문제 자체도 쭉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논술이다라고 보기 힘든 여기서 봤을 때 기대가가 분산을 구하는 거의 약간은 주관식 수학 문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독해 능력과 비판 능력, 소위 말해서 나의 물레동의 가의 젠틀피케이션, 그리고 공료제 비극 이런 어떤 내용들만을 이해한 걸로 썼을 때는 50점밖에 안 나오고 사실은 요 내에서 변별력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학을 좀 잘하는 어떤 기본적으로 문과 학생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문제를 풀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내가 학생부 전형을 내기에는 학생부가 좀 부족하다. 수능도 좀 국어 영어나 다른 쪽은 부족하다. 근데 수학은 너가 잘한다 라고 한다면 한양대 논술 전형에 상경계로 지원해보는 것도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기본적으로 한양대 같은 경우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결국은 내가 어떤 유리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는 있지만 교과 전형은 극상의 어떤 교과 점수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생부가 탄탄하게 기록되어 있는 특히나 수상, 창체, 세특, 행특이 잘 기재되어 있는 학생은 종합전형을 과감하게 도전하고 내가 상경계열 논술의 수리적인 문제를 잘 풀 수 있겠다고 한다면 도전하는 자기한테 유리한 걸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한양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